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 대표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뭘 써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딱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자, 일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다양한 결제 수단들이 있는데 사실 자기한테 맞는 걸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거라는 거는 자기 상황들이 다 다르겠죠. 연봉 구간이 높으신 분들도 있고 낮으신 분들도 있고 월 소비하시는 게 높으신 분들도 있고 낮으신 분들도 있고 다양할 텐데 사실 연말정산으로 보면 체크카드가 혜택이 좀 더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의 25%면 750만 원이겠죠? 750만 원까지는 내가 아무리 사용을 해도 공제가 되지 않고 그 이상부터는 공제가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는 15%가 공제가 되고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까지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제액에도 한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300만 원 한도고요.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250만 원 공제가 되고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의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자,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죠. 그럼 중요한 거는 내가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나을지 체크카드를 쓰는 게 나을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자기 통제력이 있으신 분들은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조금 더 카드 사용에 대한 혜택이 좀 더 좋기 때문이에요. 어떤 신용카드가 좋을지도 제가 바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신용카드의 함정 중에 하나가 먼저 한 달치의 돈을 먼저 땡겨 쓴다는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 쓴 돈이라고 했을 때 나는 다음 달부터 결제를 하게 되죠. 그러면 한 달치의 돈이 내가 당장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땡겨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 이용을 하게 되면 리볼빙 혹은 분할 결제 등의 안 좋은 시스템으로 흘러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리볼빙은 뭐냐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머리를 참 잘 쓴 거예요.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100만 원 중에 보통 한 10% 정도 소정의 금액만 결제를 하면 나머지 금액을 연체라는 제도 없이 이걸로 넘겨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리볼빙 이자가 만만치가 않아요. 거의 10%가 그냥 넘어가거든요. 엄청나게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리볼빙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끔 신용카드 회사에서 분할 결제라는 게 있어요. 분할 결제는 뭐냐면 내가 일시불로 결제를 했는데 이 금액을 분할해서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거든요. 분할 납부는 그러면 100만 원을 결제했는데 내가 분할 납부를 3개월을 신청한다. 그럼 33만 원 정도를 3개월에 나눠서 이용을 하게 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분할 납부도 분할 납부에 대한 이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자율을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이자율이 보통 10% 내외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 게 좋고 내가 만약에 상황이 좀 꼭 사야 되는 거가 있는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분할 결제를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무이자 할부되는 카드로 무이자 할부를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분할 결제를 하시면 이렇게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거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신용카드는 보통 연회비가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신용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려고 하면 내가 쓰는 금액 대비했을 때 혜택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그 혜택률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그걸 우리는 요즘에 파킹률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합니다. 파킹률은 뭐냐면 월에 사용하는 금액과 연회비라든지 내가 실제 받는 혜택들을 나눠서 내가 몇 % 정도의 혜택을 실제로 받는지에 대한 부분을 비율로 나타낸 걸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파킹률이 높을수록 혜택이 높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파킹률 1% 미만이라고 했을 때 혜택을 거의 못 받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킹률이 1에서 2% 정도 된다고 하면 꼭 필요한 혜택이 있다라고 하면 유지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파킹률이 3에서 5% 정도 된다라고 하면 내가 초이스를 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킹률이 5% 이상이다. 정말 혜자 카드인 겁니다. 그래서 꼭 유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에 대해서 이 공식대로 파킹률에 대한 부분을 계산해보고 꼭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제가 사이트를 하나를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보통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많이 소개해드리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카드고릴라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카드고릴라라고 하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여기에 고릴라 차트라는 게 있어요. 고릴라 차트 탑 100을 들어가 보면 신용카드별로 혜택들이 쭉 나래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만큼 인기가 많은 순위라고 하면 혜택이 많을 확률이 높겠죠. 여기 혜택 1등인 카드가 현재 국민카드에서 나온 위시카드라는 거예요. 한번 혜택을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국민페이로, KB페이로 결제했을 때 10%를 매 회당 결제를 해준다라는 거.
상당히 큰 혜택이죠. 그리고 음식을 드시거나 편의점에서 10% 정도의 할인을 해준다는 거. 물론 제휴되는 업종들이 뭐가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 이동요금의 10% 정도를 할인해준다는 거. 이것만 봐도 혜택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용카드마다 보통 월간 할인 한도라는 게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꼭 그거를 할인 한도를 체크해 보셔야 되고, 반면에 체크카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국민카드를 봤으니까 국민카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카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체크카드를 보면 여기 보시면 국민카드의 체크카드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현재 어떠한 카드들이 가장 인기가 많은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 체크카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줄 서서 발급받는 혜택 맛집 보시면 여기서는 청구 할인이라는 이런 혜택이 있네요. 그쵸? 할인 혜택이 있는데 여기 이용 전에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거가 뭐냐면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이용 금액별로 내 혜택에 대한 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이 혜택을 다 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전월에 얼마 정도를 사용했으면 그 얼마 정도의 한도에 따라서 혜택이 적용이 되니까 내가 사용하는 금액 대비했을 때 가장 적합한 카드가 뭐가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돼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이렇게 사용할 때 어떤 게 좋는지, 내가 연말정산할 때 공제받아야 될 게 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말 내 급여 수준의 25% 정도까지는 가급적이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걸 좀 권장을 좀 드리고요.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내가 통제력이 있고 어느 정도를 잘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신용카드를 쭉 이어서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만약에 통제력이 좀 부족하다, 뭔가 리볼빙을 할 거나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체크카드에 대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대한 혜택들 정리해보는 사이트 카드고릴라라고 하는 사이트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때는 말씀드린 리볼빙이나 분할 결제 이런 등의 제도는 가급적이면이 아니에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거를 꼭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뭘 사용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